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본캐로 돌아와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알려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특히 오늘 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언제부터 바지를 입었을까요? 기본적으로 말을 타는 민족들이 제일 먼저 바지를 입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튀르키예나 인디아 같은 서남아시아 쪽이나 몽골이 있는 중앙아시아 쪽이나 중동 쪽의 민속 의상을 보면은 바지만 입은 건 아니고 위옷과 함께 입었던 형태로 남아 서양보다는 아시아 쪽에서 먼저 바지를 입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바지의 긴 역사라기보다는 언제부터 우리 여성들이 바지를 입게 됐을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여성과 바지에 얽힌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지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여성들이 주장하게 됐던 시기가 1851년에 드레스 리폼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스미스 밀러라는 그 당시에도 좀 진보적인 집안에서 자라나서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여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고 가드닝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무겁고 치렁치렁하고 거추장스러워서 당장 내가 이거를 좀 간편한 옷으로 만들겠어. 그러면서 아시아 쪽의 민속 의상에서 영감을 받아서 발목이 살짝 묶이는 하렘 팬츠 같은 그런 바지에다가 드레스나 스커트를 무릎 길이 정도로 하고 그 위에 베스트나 자켓을 입어서 약간 3피스 아웃핏 같은 그런 룩을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본인의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또 그 친구가 이거 너무 멋지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패션 아이템의 이름으로도 남은 여성에게 이 룩이 전해지는데, 아밀리아 블루머라는 분에게 이게 소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심지어 더 릴리라는 지금 말하는 인디 매거진 같은 매거진을 만드는 편집장이 였는데 그 룩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입고 그 매거진에 그 룩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간편한 룩을 전 세계 여성에게 전파를 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스타일은 드레스 자락을 모아서 이 뒤쪽에 이렇게 산이 있는 그 드레스류의 허리를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콜셋으로 흉부 안쪽이 너무 조여서 장기들이 손상을 받거나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호흡 곤란을 토로하는 그런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성 중에 의학 지식이 발달한 사람들로부터 이 콜셋을 벗어야 된다라는 진보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옷이 너무 편하니까 이 모든 여성들을 해방하리라 그러면서 드레스 리폼 무브먼트라는 이름도 얘기를 하고 아예 어소시에이션 협회를 만들어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바지를 입었지만 치마가 짧아진 그 형태의 옷을 너무 비난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막 조롱하고 지나가다가 야유를 퍼붓고 뭐 이렇게 뿌리고 이런 정도까지 너무나 야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밀리에 블루머가 운동을 철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입었던 볼륨이 있고 아래쪽이 조여지는 그 바지의 형태가 남아서 블루머스라고 하는, 할머니들은 부루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옛날에 치마 안에 있는 속바지 이렇게 고무로 조여지는 그 바지를 블루머라고 했는데, 이 아말리아 블루머의 이름에서 파생이 돼서 블루머라는 패션 아이템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 형태의 바지를 자전거를 타거나 승마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여성들이 입기 시작을 했어요. 자, 아멜리에 블루머 여사의 운동이 이제 사그라지고 나서는 모던 세계의 패션 디자이너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폴 푸아레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1900년대 초에 폴 푸아레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원형과 브랜드로서의 사업 모델을 처음 만든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샤넬 넘버 5보다 10년 앞서서 향수를 출시한다던가
있었던가? 그 당시에 사진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일러스트레이터를 기용해서 본인의 옷에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킨다거나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디자이너였어요. 굉장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특히 그때가 우리가 얘기하는 아르누보 시대잖아요.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이나 일본풍의 그런 오리엔털리즘이 프랑스나 영국에 불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국적인 아시아적인 요소가 다 이제 총망라된 거예요. 하렘 팬츠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슈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이 살짝 관종이었냐면 아라비안 나이트를 천야화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파티를 여는데 정말 수천 명을 초대를 하고 페르시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올 법한 옷을 입고 오라고 한 다음에 안 입고 오면 입구에서 액세서리나 옷을 대여를 해줄 정도로 치밀하게 파티를 만들어서 정말 파리가 들썩들썩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터번, 헐렁한 튜닉, 그리고 하렘 팬츠 이런 것들을 입게 했고 그래서 거기 와서 놀던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에 익숙해진 거고 본인의 아내에게 하렘 팬츠를 입혀서 팬츠를 이브닝웨어로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푸아레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코르셋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킨 디자이너가 샤넬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샤넬 이전에 폴 푸아레가 있었다가 정확한 진실입니다. 코르셋에서 해방시키고 엠파이어 라인이라고 해서 가슴 아래에 절개가 있어서 좀 직선적으로 툭 떨어지는 그런 부드러운 형태의 옷들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국적인 아시아풍의 그런 민속 의상들과 더불어서 좀 새로운 어떤 유행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폴 푸아레의 하렘 팬츠를 저는 우연히 위트니 미술관에서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위트니 뮤직을 설립한 거트루드 벤더빌트 위트니 여사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요. 1916년에 그려진 그 초상화에 보면 폴 푸아레가 선도했던 그 유행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약간 실키한 세틴 같은 부드러운 튜닉 같은 거에 하렘 팬츠 같은 발목이 조여지는 바지를 입고 긴 소파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컬러도 너무 예쁘지만 그 당시에 여성이 바지를 입고 화가의 이젤 앞에 그런 포즈를 취했다라는 건 그녀 자신이 굉장히 부유하고 권력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바지를 입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좋아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20년대 샤넬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샤넬은 사실 연인을 통해서 굉장히 성숙해지고 발전해 나간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죠. 영향도 많이 받았고 첫 애인이었던 에티엔 발상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폴로 선수였기 때문에 승마를 배우고 이러면서 남성용 바지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그래서 그 바지나 남성용 승마할 때 입는 그런 운동복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 입었다고 하고 처음에 본인의 샵을 열면서 해변가였기 때문에 그 휴양지에 왔던 여성들에게 그런 편안한 옷을 전파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폴 푸아레는 자기 측근들, 트렌드세터들을 모아서 이렇게 입고 놀았지만 그게 아직도 사회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지는 않았다면 샤넬은 좀 더 본인과 비슷한 여성들에게 이런 옷들을 상업적으로 입힐 수 있게 된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디자이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팬츠는 여성들에게는 운동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아이코닉한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마들렌 디트리라는 독일 태생의 여배우인데요. 이분은 그 당시에 박선미나 너무나 농염한 미모로 굉장히 여성성으로 인기가 많았던 여배우인데 모로코라는 영화에서 남성용 턱시도 수트를 입고 여성에게 키스를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극중이지만 영화상이지만 남자가 입는 턱시도 수트
수트를 입은 여자라는 점이 굉장히 획기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서 그 다음부터 마들렌 디트리히는 양면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맡기도 하고 극 중에서의 어떤 역할에 머물지 않고 평소에 바지를 많이 입고 다녔대요. 파리에 살고 있었는데 팬츠를 너무 자주 입고 다녀서 모든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심지어 파리의 경찰서장이 파리를 떠나주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코닉한 사람이 바지를 입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터붓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30년대 후반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잖아요. 연이어 일어난 세계대전 때문에 남자들이 전부 다 군대에 갔고 여성들이 남성의 일을 하게 됐죠.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남성들이 입던 작업복 스타일의 바지들을 입기 시작했죠. 그냥 바지뿐만이 아니라 멜빵 바지, 점프수트라 그래서 아래 위가 붙은 공장용 작업복, 그 당시에는 그런 옷들을 이제 입기 시작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공장 현장을 벗어나지는 못해서 가정이나 그냥 사회에서는 주로 치마를 입었던, 그러나 이제 여성들이 바지가 얼마나 편안한지를 알게 된 계기가 됐겠죠. 그 전에 사실 스포츠웨어로 입혀졌지만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상류층 여성들이 승마를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그렇게 입었다면 이제 좀 더 많은 여성들이 바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패션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룩이 있었냐, 바로 유명한 디올의 뉴 룩이에요. 디올의 뉴 룩은 47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성성을 되찾자, 우아함을 되찾자 이런 건데 허리 다시 들어가고 빵 퍼지는, 원단이 막 스커트 하나에만 10야드가 넘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옷들이 반대급부적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 여성성을 되찾는 그런 패션의 흐름이 가다가 팬츠로 방점을 찍은 사람이 바로 입생 로랑이에요. 입생 로랑은 디올이 서거 후에 디올의 하우스에서 조수로 있다가 21살의 나이에 하우스를 이어받을 정도로 굉장히 천재적인 디자이너였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입생 로랑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매종을 열어서 1966년에 남자의 이브닝 수트, 그러니까 턱시도 수트를 여성을 위해서 만든 그 유명한 르 스모킹 수트를 만들게 됩니다. 어깨에 이렇게 각도 져 있고 러펠에 힘도 있고 바지 실루엣도 와이드하게 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 있는 여성의 어떤 수트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당연히 드레스에 자켓, 뭐 스커트에 자켓 이렇게 입는 거였다면, 아니면 치렁치렁한 또 드레스를 입었다면, 정말 본격적으로 여성을 위한 수트를 만든 사람은 입생 로랑입니다. 입생 로랑이 자신의 살롱에서 르 스모킹 룩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진짜 그 사회의 여성들이 그 옷들을 주문해서 입으면서 당대의 유명한 여배우들이라든지 트렌드세터들이 남성의 수트를 입기 시작을 해요. 그 르 스모킹 수트를 또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헬뮤트 루튼이라는 사진가인데요. 1975년에 프랑스 보그를 위해서 어떤 파리의 좁은 뒷골목에서 정말 포마드로 머리를 쫙 넘기고 담배를 들고 정말 완벽한 테일러링의 르 스모킹 수트를 입은 모델을 캡처한 그 사진은 길이 패션사에 남는 그런 사진이 되겠죠. 헬무트 뉴튼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여성성이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여성들이 바지를 입었다고 할 수 있어요. 1960년대 정도에는 뭐 냉전 시대로 인해서 일어나긴 했지만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우주로 진출을 하잖아요. 아폴로 13 쏘고 뭐 그러면서 사실 그때는 모든 사회가 너무나 미래지향적이고 밝고 이런 이제 디자인들이 많았어요.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면서 똑같은 길이의 핫팬츠? 정말 짧은 반바지 같은 것도 유행을 하고 굉장히 막 번떡번떡거리는 그런 비닐 같은 질감이라던가 좀 우주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맥락 안에서 바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입혀져요. 그때 뭐 굉장히 짧은 버뮤다 팬츠라던가 뭐 이런 바지들도 나오고, 그러다가 또 이제 1970년대가 되면은 베트남 전쟁 때문에 사실 반전 시위가 굉장히 많았고 히피 문화가 또 생겨나죠. 히피들은 또 청바지, 이런 내추럴한 뭐
면이나 마나 이렇게 자연주의적인 그런 소재들의 옷을 많이 입었고, 히피들로 인해서 유행한 또 바지 실루엣이 벨바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팔 바지. 영화들 보면 그런 바지들 굉장히 많이 보여요. 포레스트 검프 알아요?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이제 뭐 60년대도 나오고 70년대도 나오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입었던 거리를 쓸고 다니는 그런 이제 벨바럼이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가 되면 파워수트라고 해서 어깨가 넓은 스타일이 유행을 하는데, 그때 뭐 워킹걸이라든지 뭐 9 to 5라든지 이런 영화들 보면은 파워 숄더를 가진 역삼각형 수트, 여성의 이제 사회 진출이 너무나 이제 당연한 시대가 돼서 파워수트에 스커트, 팬츠 이렇게 입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이후에는 뭐 여권 운동을 한다, 아니면 뭐 여성의 강인함을 나타낸다,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입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 미국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도 항상 바지 수트 입잖아요. 팬츠 수트를 컬러별로 맞춰서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힐러리 클린턴 여자도 영부인 시절에 핑크 팬츠 수트를 입어서 팬츠 수트를 입었지만 여성성을 잃지 않는 그런 룩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여성들이 바지를 입어왔는지에 대한 짧은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데뷔마마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